예, 지난주부터 저희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한 분 중에서 이 특정 분야에 상당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을 엄선해서, 엄선한다고 괜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엄선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종욱 회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종욱 우리 회원께서는 이 사교육 사업에 오래 종사를 해서 한번 대실패를 하시고 또 열심히 재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주 빠삭하게 파악을 하는 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우리 이종욱 선생께서 이 대규모 이 학원 사업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까지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아지 2마리가 놀러 왔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11년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오늘 제가 황장수의 개소리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볼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이종욱 회원은 이 개소리라 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과의 대담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요 로스쿨인데요. 예. 본인이 이런 사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혹시? 예, 사시 공부를 한 건 아닌데요. 예.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학원가에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학원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현재 저랑 제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던 이제 친구들이 사시 공부하다가 실패하고 학원계로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어떤 동네인지를 좀 알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요즘 로스쿨 하면 문제가 된 게 영화 친구 보면 가장 인상적인 대화가 뭡니까?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거 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김강균과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벗기지신 분이 선생으로 나와갖고 그때 장동건입니까? 예, 장동건이를 갖다가 패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니까 장동건이가 맞다가 깡패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장동건 씨는 장의사입니다 하다가 맞았고 유호성 씨가 그랬죠. 깡패인데요 해가 거짓말 한다고 또 더 맞았죠. 근데 유호성이 아버지는 깡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스쿨에 보면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를 안 적게 되어 있는데 다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삼촌, 외삼촌, 사촌까지 적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24명을 적발했다 어쨌다 이러는데요. 사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다. 음서제도 아시죠? 그렇죠. 뭐 음서제도라는 게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을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쳐갖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지위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제도. 조선시대 때 이 모든 고위관직은 이 당시에 뭡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도 종류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어가 이 무슨 생원이라도 해먹으려 해도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를 보지 않고 고위직의 자녀들이 이 높은 배설에 이렇게 나갔던 거를 음서제도라 하는 건데 현대판 음서제도가 부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도 보면 국회의원 몇 분이 전화를 했죠. 자기 로스쿨 다니는 딸 아들 때문에 전화도 했고 또 특정 기업들에 또 뭐 공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시키려고 전화를 했죠. 지금 음서제라고 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입학 청탁도 하고 그게 나중에 졸업장 받고 로스쿨 이제 변호사 시험을 패스를 하고 나면 이제 취업 청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입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제도가 벌써부터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지금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들의 그 정의감에 이렇게 크게 위배가 되는 상황까지 급속하게 썩어버렸거든요, 이 제도가. 취업 청탁뿐만 한 게 아니라 학교 성적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또 아버지가 찾아갔다 지금 그 논란까지 국회의원인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번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의당의 사시생들이 사시 공부하기도 바쁠 건데 신림동이나 노량진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방을 점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다루겠다 약속을 받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들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지금 뭐 입법 돼가지고 지금 로스쿨로 이제 졸업생이 속속 사회 기득권에 안착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로스쿨 제도가 몇 년, 뭐 한 10년, 15년, 20년 쭉 이제 변화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아무리 이 제도에 관한 썩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도 그 제도의 수혜자가 사회 기득권에 안착을 해버리면 이제 거의 비가역적으로 이 제도를 되돌리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버려요. 원래 정부가 사실을 로스쿨이 일정하게 단계에 오르면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폐지하기로 했죠. 원래는 그렇게 그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걸 갖다 약간 유예한 것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또 사시 준비생들도 데모를 하고 지금 맞데모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도 있었죠. 오신환 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악을에. 그리고 그분은 율사 출신도 아니에요. 변호사 뭐 자격증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단지 신림동이라는 특수성에서 자신의 정책으로 이제 사시 존치라는 카드를 들고 당선을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재선하셨을 때도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 유예를 하자. 이게 사실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워낙에 지금 로스쿨에 관한 부작용도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사실하는 유일한 개천에서 용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막으면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제 거의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 전에 19대 때는 지금은 이제 아니고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만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 출신인데도 이례적으로 이 제도에 관해서 좀 강하게 초선 의원으로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로스쿨 제도의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사시 출신 변호사들 있잖아요.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솔직히 그런 식으로 이해할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단종된 명품 있잖아요. 단종된 명품. 이제 더 이상 명품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오히려 로스쿨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불만을 산 채로 계속 연명을 해버리는 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강하게 이 제도의 정당성에 관해서 강한 주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걸 갖다가 이 명품 용어로 레어 아이템이라고. 그렇죠. 레어 아이템이 되버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로스쿨이 중국에 25개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15개, 지방대학에 10개 해가지고 25개 있는데요. 그러면 졸업생이 한 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뭐 한 2,500명 왔다 갔다 그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0% 주나요? 50%로 가는데 내년에는 이제 50%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로스쿨 학생들은 좀 높이라, 뭐 70%, 80%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 수준이 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줄이다 이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언제 생기는가 하면 2004년 10월에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했는데 그때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특정 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이 법조계의 인맥을 장악해서 배단이 많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 특히 사시 공부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고시 낭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다 했거든요. 자, 그런 건 다 좋았습니다. 그때 보면 오히려 10년, 15년, 20년씩 고시 공부하지 않고 로스쿨을 넣으면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뭐 스카이 법대, 뭐 또 스카이보다 조금 더 넓히면 뭐 그 밑에 있는 대학교 법대, 그런 한 7, 8개 법대가 거의 이쪽의 인맥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법조계에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있다는데 로스쿨 변호사 나온 지 오래됐는데 법조계 커넥션은 이번에 뭡니까? 뭐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만들다가 뭐 깜빵 가신 분 그분 스캔들 때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덜 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거라고는 믿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로스쿨을 도입을 하는 형태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로스쿨 형태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득권을 협파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취지한 로스쿨 그 제도가 단지 기득권을 교체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기득권. 그러니까 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특정 대학이 아마 서울대일 거예요.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 10고고, 그러니까 서울대 내에서도 서울대 법대랑 서울대 비법대가 갈려질 정도로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했거든요. 조직이 그 이렇게 특정 집단에서 오랫동안 장악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은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그리고 뽑는 인원을 워낙에 소수로 계속 통제해 오다 보니, 그게 거의 그 기득권화되고 그 소수가 독점하는 그 부작용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것 뿐이었지, 그 기득권을 또 다른 기득권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효과밖에 없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라고는 보질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로스쿨의 기원이요, 원래 미국인데 1870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법과 대학장을 지내던 분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느냐? 법을 공부한 사람이 또 계속 법조인만 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법의 이 기능적인 부분만을 머릿속에 들어있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실학을 배우기 전에 법이라는 것은 법학은 매우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예. 법이 무슨 뭐 인문학처럼 철학처럼 사회과학처럼 이렇게 어쨌든 그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의 범주가 아니고 실제로 쓰기 위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실학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문을 한 사람들, 전공에 불문하고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예. 다시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을 배우게 되면 의사 출신도 있고 뭐 이 기계공학자 출신도 있고 인문학자 출신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그러면 법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겠냐 하고 만드는 건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이 꼴이 한마디로 한국 사회라는 것은 전에 저희들이 입시를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바늘 구멍만 생기도 나중에 그 구멍에 낙타가 지나갈 만큼 예외를 기정화 시켜버리는 게 있는데요. 지금 로스쿨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완전히 이 한국 사회에 미꾸라지가 개천에서 용이 되어가는 구조를 막고 있다. 즉 신분 상승을 막는다. 이거는 한국의 최고 문제지 않습니까? 흑수저가 절대로 금수저가 못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로스쿨 때문에 대학교 입시가 많이 왜곡됐죠. 이미 많이 왜곡됐습니다. 옛날에는 사시 때문에 왜곡이 됐다라고 하던 논리가 이제는 로스쿨 때문에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양상이냐면 옛날에 사법시험이 대학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왜곡했다라는 논리는 전공 불문하고 개나 소나 다 사시에 뛰어들어서 전공 지식이 풍부한 인재가 잘 배출이 안 된다. 워낙에 사시의 기득권이 셌기 때문에. 공대생도 뭐 가가지고 하고 뭐 의과대학생도 그만두고. 그러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사시 제도에서도 다양성은 보장이 됐어요. 각계각층의 수재들이 사시에 도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타고 자신의 전문성의 일부를 발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스쿨은 어떤 거냐면 서울대 과불문하고 모든 과가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전국 500등 안에 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500등 안에 수능을 들고 들어간 애 말고 이제 입학사정관이라는 면접장 거쳐갖고 들어간 애들은 어찌됐든 그 대학의 그 학과에 대한 로열티를 단연간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증명을 했노라, 보여줬노라, 이거 갖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애들이 결국은 서울대 로스쿨 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쳐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과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서울대라도 들어가가 어느 과든 거기서 서울대 로스쿨로 다시 가는 부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입시 자체가 위선의 경영전이 돼버렸죠. 다 위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우리 과에 정말 이 학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고 온 애들이랑 단지 로스쿨 가려고 이렇게 거쳐서 가려고 하는 이 동기로 온 애들이랑 구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결국은 면접을 거쳐서 계속 정치적으로 학생을 뽑는 제도인데, 그게
중학교 입시부터 뭐 예를 들면 국제중 같이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로스쿨을 거쳐 사회 기득권에 아주 편한 방법으로 안착하게끔 완성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로스쿨에 지금 끊임없이 부정 입학 논란이 예. 끊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한번 뭐 이렇게 백으로 네.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이 끊이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의 성적까지도 백으로. 네.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야 뭐 못하겠지만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다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네. 한 해에 뭐 한 200명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취직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로스쿨 변호사를 요구하는 공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이런 데 또 들어가는데 또 백이 한 번 더 작용한다고요. 그렇죠. 특히 이 로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백의 의가 대형 로펌에 다 들어가고 있다. 예. 지금 그래서 한국의 집안 좋은 집에 부모가 뭐 또 친인척이 법조인인 집에 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서 입학부터 해서 네. 취직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취업 청탁까지도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 추진이 되고, 지금 이거는 교육부가 계속 뭉개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개를 하면 아마 정말 가관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몇 년밖에 안 된 제도에서도 이걸 공개하냐 마냐 가지고 내부 갈등이 일 정도로 이 사례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몇몇 드러난 사례는 정말 대놓고 청탁을 한 사람들이 드러난 건데, 이게 아니고 그냥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이신점심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건 비일비재한 거고, 굳이 청탁이라는 요식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로스쿨 그 입시에서 정성평가라는 게 있네요. 예. 그 정성평가라는 것이 이 사시존치론자들한테 입시 네. 비리 수단으로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오는데, 그래서 이 정성평가 제도는 로스쿨 설립 이후 쭉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점수를 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시 부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학연 지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정성평가는 매우 위험한 제도다 이러는데요. 네. 근데 로스쿨 관계자들은 정성평가가 로스쿨의 본질이라서 비중을 줄일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정성평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평가자의 주관에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 누군가 내 앞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앉아 있을 때 제가 내린 평가랑 황 소장님이 내린 평가가 당연히 다르겠죠. 예. 누가 앉아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는 제도가 예. 정성평가라고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평가자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장해준 제도가 정성평가 제도고, 그게 로스쿨의 본질은 맞는데, 그 로스쿨의 본질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정원 제한이 있는 로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제한이 없는 미국 로스쿨은 마치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내고 그냥 아무 자기 받아주는 데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갖고 와서 실무에서 전문성이 키워지는, 말하자면 시장 수요에 따라서 사법제도가 잘 돌아가는 이런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미국이랑 운영체제가 달라요. 공급자 중심이고, 그 공급자 중심으로 변호사라는 양질의 어떤 그 인재를 공급하는 제도가 사법시험이었는데, 그거는 시험제도 자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어떤 퀄리티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반면인 그 방식인 반면, 로스쿨 같은 경우는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그 로스쿨 제도를 미국식으로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대치동에서 학원 여는 거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누가 말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미국식 로스쿨을 한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다른 서비스업으로 보고 만약에 판단 내리자면 사교육이랑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원래요, 이 전문성이라고 빙자해서 굉장히 쉬운 말을 애매한 말로 돌려가 해놓으면 대다수의 로스쿨에 자식을 보내지 않거나 로스쿨 가려고 하는 사람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을 어떻게 뽑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평가라고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 다분히 개입되는 항목이요. 64%로 전국의 로스쿨 중에서 서울대학이 이 정성평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요. 그 다음 거는 뭔가 하면 이 법학 적성 시험이라 해가지고 이 학생이 법학에 적성이 있는가 하는 적성 시험 LEET라고 하는데 그것이 16%. 그리고 학점은 학부의 학점이겠죠.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이 정성평가라고 부르는 부분이 60%고요. 그 다음 법학 이 적성시험은 16%. 시험은 이거 법학 적성시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점이 20%라는 겁니다. 64대 16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64%라는 정성평가 요소를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온 애 중에 아버지 잘 만난 애를 좀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로스쿨이라는 거는 아주 그 시장주의적으로 돌아가는 변호사 시장에서 지금 그 누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냐를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그렇게 뽑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로스쿨 학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대법원장 출신이다. 아버지가 고검장 출신이다. 그럼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실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실력으로 학생을 뽑을 수 없는 로스쿨 체제에서 그나마 대안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이제 설파하는 근거로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을 딛고 변호사 되려는 이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는 지원해주고 있다. 이제 지원해주죠.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지원받은 사람들을 홍보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에 정치적인 역풍을 바람막이 해주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뽑고 진짜 낙하산 타고 좋은 자리에 내려갈 사람들은 이제 면접장 거쳐서 엘리베이터로 쭉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역풍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몇 명 섞어서 뽑아서 그거에 대한 마치 바람막이를 이용하지 않나. 지금 막 로스쿨을 제도를 결사적으로 막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맞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그 지금 로스쿨이랑 사시랑 그러니까 사시가 만약에 병행으로 치러지는 상태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없는 집단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갈 데가 없죠. 자, 이게 좀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정성평가 항목에 보면 외국어 능력은 영어 성적으로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경력 계획은 본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입학 지원서와 함께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 자, 이러면요, 로스쿨을 가는데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경력 계획, 그리고 여기서 정성평가에서 그나마 조금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은 영어 성적인데, 뭐 토익이나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도 다 합쳐서 정성평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 총점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및 구술고사라는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뭔 놈의 면접 및 구술고사입니까? 세상에 말로 가지고 하는 시험이. 그래서 이 로스쿨이라는 게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우리나라 로스쿨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부모, 조부모, 사촌, 팔촌, 친인척이 고관대작 왕후장상의 시인지를 확인한다. 이것을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면접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함에도 뻔뻔스럽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수험생이 적은 글이에요. 모든 이들이 나서서 손가락질하고 잘못되었다 지적하더라도 로스쿨 옹호자들에게는 로스쿨은 늘 선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고 어떠한 잘못도 용서가 되며 면죄부를 준다. 고려 조선시대보다 못한 음세절을 우리는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마치 뭐 자기소개서가 일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24명이 있었다 어쩐다는데요. 교육부요, 정말로 전수조사에서 철저하게 밝혀냈는가? 시험지 까라고 하세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에서요,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 내 후배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겠다면 서울대 농업정책연구소인데, 연구회인데, 그러면 무조건 그 멤버면 대학교 석사 박사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의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시험지만 까면 교수들이 학생의 성적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X해서 떨어뜨렸다. 교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양심적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내서 시험지만 깝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 시험의 채점은 교수의 고유의 재량이라 해서 결국은 안 까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수료하고 논문도 안 내고 더러워서 던져버렸는데,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권위라고 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들로 입학부터 비리 덩어리고, 입학부터 비리 덩어리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맡겨가지고 로스쿨 뒷구멍으로 들어간 놈 다 잡아내라 그러면 몇만 명 잡아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로스쿨의 그 구조적인 부패의 본질이랑 비교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메디칼 스쿨이라고, 지금 오늘 주제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예과로 대학교 학부에서부터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길 외에 대학을 마친 사람이, 대학 마친 의학 사람이 전문 대학은 대학원을 가갖고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디칼 스쿨은 그 메디칼 스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학부제로 복귀한 대학교가 꽤 많아요.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근데 이 로스쿨과 메디칼 스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메디칼 스쿨은 메디칼 스쿨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디칼 스쿨 교수가 임상 교수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교수이면서 애들을 대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동일한 사람인데, 로스쿨은 이게 다르다 이거죠.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전공 하나만 파갖고 로스쿨 교수가 된 사람들인데, 조국 교수도 그 로스쿨 교수잖아. 문제는 그 객관적으로 그 메디칼 스쿨 출신이랑 의예과 출신의 실력을 사심없이 비교하고 선택을 한 게, 이 메디칼 스쿨은 실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 원래대로 학부제로 가자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지금은 의예과 출신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했는데, 로스쿨 출신 교수들은 그 기득권을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죠. 의사들은 이 칼잡이 아닙니까? 이거는 실력이 딱 드러나. 그렇죠. 아무리 봐줄라 그래도 실력이 떨어지는 놈은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법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 입으로 하는 구라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거야말로 그냥 허접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성평가니 뭐 구술이니 해서 그걸 겨우겨우 졸업해가 졸업만 해서 변호사 시험만 우째 통과하면 그냥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빽 있으면 좋은 데 가고 로펌이나.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요, 꼼꼼히 따져서 전문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요, 아무리 좋은 취지나 명분,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상고를 나가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진짜 대학도 안 간 사람이 변호사 될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또 멸시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상고 경험을 살려가 나중에 세무 전문 변호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상 해놓고 나니까 이게 맞지. 그냥 이렇게 사시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또 가난한 집 애들도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만의 고유한 전문적인 업종의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는 노타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해서 졸업해서 나아가는지를 갖다 알 수도 없게 만들고, 졸업해서 나간 놈이 어떻게 취직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스쿨은 이 로스쿨에 관련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골마서 터져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이 양상이, 로스쿨을 겪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포기한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요.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접는 추세고, 독일도 시행했다가 접는 추세였는데 접었거든요. 근데 일본과 독일은 전문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지, 로스쿨 출신이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 없다, 사시 출신에 비해서 실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여서 이게 문제가 됐지, 우리나라처럼 금수저 권력 대물림 이런 따위의 사회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로스쿨 도입한 그 몇몇 나라들 중에서 가장 최악 악질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내포가 될 수밖에 없는 체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원 제한을 하는 형태의 로스쿨은 안착하기 힘들어요. 왜냐? 정원 제한을 하는데 정원 제한으로 뽑는 그 요식 절차가 너무나 실력 외적인 요소로 결정되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니, 좁은 문에 들어갈 몇몇 금수저 애들은 면접장에서 아버지 잘 만난 거 잘만 어떻게 돌려 얘기만 하면 그냥 노타치로 그냥 말하자면 권력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세습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형태의 정성평가보다도 이 로스쿨이 더 안 좋은 점이, 교수가 솔직히 법률 실무가도 아닌 이론가 교수가 실무가를 말하자면 뽑는 제도인데, 면접에 의해서 권력이 그냥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로스쿨 교수가 지금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돼 있고 세습 귀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용역 실제로 보면 판사 내지 검사를 경험했던 예. 은퇴한 사람들이 예. 병원, 아까 메디칼 네. 이 전문 대학원처럼 예. 로스쿨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서 판사나 검사를 할 수 있을 건가, 변호사를 할 수 있을 건가를 보고 뽑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반영돼야 되는데, 예. 학교에서 멍울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로스쿨 교수를 한다는 부분은 네. 일부 뭐 판검사 출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로스쿨이 처음에는요 80% 선에서 합격시키려다가 네.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많아질까봐 또 협회가 또 대단한 파워 이익 집단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항의를 해서 이 50%로 낮추려다가 합격률을 75%로 정해졌는데, 그랬는데 결국 합격률은 1회 때 입학 정원 대비 87.15%에서 올해 5회인데 네. 올해는 합격률이 55.2%로 떨어졌대요. 점점 떨어지고 있답니다, 합격률이. 예. 그래서 응시생 내년쯤 되면 2명 중에 1명, 결국 50% 선에서 합격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떨어지냐? 과거에는 사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 또 대다수는 또 법대를 많이 나왔잖아요. 법대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법대를 나오고, 예. 그 다음 사시 공부를 몇 년씩 하던 사람이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또 연수를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됐는데, 예. 지금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 중에 상당수가 법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고, 예. 거기에다가 그냥 3년만 졸업해서 졸업시험, 그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예. 바로 현장으로 나가니까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이 엉터리라가 법을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목들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변호사랑 검사랑 각각 이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하는 시스템이죠. 훨씬 법률 전문가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법률가로서 뭔가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사법시험 시스템인데, 미국 같은 영미법 체제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이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맡겨놓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의 무슨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이 상식을 설득할 정도의 논리를 갖추고 가볍게 그 법률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체제고, 전문성은 실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치동 학원에서 어떤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나는 뭘 잘 가르쳐, 전문성이라는 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다 보면 거기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뭐 고등학교에서도 고3을 잘 가르치는, 고3 이과를 특화시키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는 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미국 사법 시스템인데, 그거는 정원 제한도 필요가 없고
진입장벽도 사법시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낮은 체제를 유지해야지만 자유롭게 들어와서 알아서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전문성을 쌓아서 경쟁력 키우는 방법으로 갔는데 그런 사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거를 제대로 돌리긴 쉽지가 않고 그걸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아예 미국 같은 영미법 체제로 가야죠. 판례 중심으로 가는. 그걸 하지 않고 성공시킬 수가 없는 방식인데 억지로 도입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로스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음흉하게 이 뒷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으로서도 장벽이 있는데요. 자,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569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3년간 소요되는 학비만 4,707만 원. 여기에 생활비나 교재비까지 합치면 로스쿨 입학 후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7, 8천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로스쿨에 있는 사람은 사시 공부하는 사람도 비용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비교하니 어쩌니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로스쿨 입학생의 10명 중에 4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일부 장학금을 준다 로스쿨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대외용이고 실제로 이 로스쿨이 결국 있는 집에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도 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기득권에 올라갈 길 자체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얘긴데 로스쿨의 학비라는 게 솔직히 그 정원 제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한 대비 효율을 내려면 당연히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들 뭐 강의료도 있고 그래서 뭐 당연히 고비용 구조인데 그러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흑수저 수험생이 로스쿨의 학비 고학비를 감당을 하고 그리고 취직을 포기한 그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한 2년간이라는 시간과 돈을 희생해서 3년간 희생을 하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한 1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와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백이 없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로스쿨 졸업해갖고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평범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는 정말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7급 공무원 모집하는데도 그렇죠. 외부직 로스쿨 졸업생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변호사가요 진짜 똥값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로스쿨이 2004년 도입 이후에 74개였는데 다 망하고 45개 남았다는 거고 졸업생도 올해는 작년보다 2,096명이 줄어서 8,2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로스쿨 지원자가요. 자, 이렇게 로스쿨 제도가 일본에서도 거의 실패한 제도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시험처가 가는 게 가장 공정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시험 쳐가지고요. 점수 딱 매겨서 점수 공개해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대학 입시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입시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로스쿨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뒷구멍으로 지금 행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마칩시다. 그러니 그 미국식 로스쿨을 제대로 하려면 정원 제한 푸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으며 아버지 뭐 하시노 다 공개하고 그리고 대학교 어디 나가서 학점 몇 점 맞았으며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일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무엇이든 다 공개하는 완전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낫고 이런저런 로스쿨에 관한 근본적인 불안심이나 불안감을 해결하시려면 그 몇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흑수저가 어떤 방식으로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열어놔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교육부가 뭐 시험지 다 뒤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을 넣느냐 안 넣느냐만 반 겁니다. 정성평가에 보면 자기소개서 말고도 항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까야지요. 깔라면 장난치고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가재는 개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시 공부에 열중하는 그 바쁜 시간에도 국민의당을 점거하는데 나서고 거리 시위에 나서서 투쟁하는 이 사시생들에게 격려를 보내고요. 정부가 로스쿨을 존치하려면, 우리가 로스쿨을 없애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로스쿨 저희 뭐 재학생 졸업생들 저희 미래경영연구소에 몰려오지 마세요. 우리는 뭐 점거할 데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험지 까라. 시험지 까고 시험지 다 깔아. 그리고 왜 들어왔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투명하게, 예? 서울대 로스쿨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다 붙여라. 그런 다음은 우리는 로스쿨이 존치해야 된다. 로스쿨이 존치하더라도 사시도 또한 존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